사람들은 흔히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며 남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힘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믿게 됩니다. 더 많이 말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더 강하게 표현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침묵하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사람도 결국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을 때 곧바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은 없으셨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설명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상대가 자신을 오해했다고 느껴 밤늦도록 머릿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 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순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바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고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부르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끝없이 새로운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조용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말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어도 산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려도 산은 자신의 높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산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타인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 필요 없는 말로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침묵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쉽게 들뜨지도 않습니다. 그의 평온은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온이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힘으로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시선을 따라 왜 조용한 사람이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가 말한 침묵은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을 다스리는 기술이며 감정을 지배하는 힘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철학입니다. 그 긴 여정을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잔잔한 날이면 호수는 하늘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구름을 담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면 그 그림자마저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호수는 무엇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무엇도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결은 맑고 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작은 파문이 일어나고 물결은 서로 부딪히며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호수는 더 이상 하늘을 비추지 못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흔들리는 것은 호수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음이 욕망과 불안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현실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며 타인의 평가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 모든 말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논리처럼 보이는 말도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면 곧바로 더 많은 근거를 꺼내듭니다. 누군가 오해하면 끝없이 해명하려 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행동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설명이 끝나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잠시 안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오해를 풀고 싶어집니다. 또 다른 칭찬을 원하게 됩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욕망으로 모습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삶을 끝없는 의지의 흐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욕망은 이것만 얻으면 충분하다 라고 속삭이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넣으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칭찬은 잠시 기쁨을 줄 뿐 영원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마음보다 타인의 반응을 더 자주 살피게 됩니다. 그때부터 말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이 많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많이 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를 이어가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음에는 더 잘 설명해야겠다. 몸은 쉬고 있어도 생각은 쉬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도 머릿속은 끝없는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상대는 대부분 타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자유롭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말이 자신의 기분을 결정하고 타인의 시선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며 타인의 인정이 자신의 행복을 좌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조용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아프고 부당한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다만 그 감정이 곧바로 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정말 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인가? 이 말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잠깐의 분노만 쏟아낼 뿐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억누르는 것과도 다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올 때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잠시 기다리면 반드시 잦아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파도가 가장 높이 치솟는 순간 말을 내뱉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의 말 때문에 더 큰 후회를 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감정보다 긴 시간을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의 승리보다 내일의 평온을 선택합니다. 한마디를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종 큰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목소리의 크기보다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합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 쉽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 쉽게 변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수많은 감정 앞에서 자신을 다스리며 쌓아올린 시간의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강함은 세상을 설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깊은 숲에는 이상한 고요가 있습니다. 처음 숲에 들어선 사람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동안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나무잎이 바람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흐르는 계곡물의 울림, 이름 모를 새의 짧은 울음,
풀잎 위를 지나가는 작은 벌레의 움직임까지도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숲이 갑자기 많은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해진 것은 숲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 이미 자신의 대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지? 내 의견을 이해시키려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 내가 틀렸다는 말을 듣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관찰이란 눈으로 보는 일이 아니라 욕망을 잠시 멈추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이 멈추면 비로소 현실이 보입니다. 한 걸음 물러선 사람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의 목소리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는 사람 역시 스스로의 불안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보다 한 인간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보다 행동의 반복을 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습관 속에서 드러납니다. 한순간의 친절보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태도, 한 번의 약속보다 반복되는 책임감, 한마디의 감정보다 시간이 증명하는 품성. 이런 것들은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결론을 서둘러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시간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쉽게 실망하지도 않고 쉽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대가 지나치면 실망도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괴로움 가운데 상당수는 현실보다 자신이 만들어낸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모습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다가 현실이 기대와 다르면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환상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이 사실을 조금 일찍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서둘러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줄일수록 타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외로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것을 가져야 성공이다. 남들보다 앞서야 행복하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제야 아주 희미하게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이 선택은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남의 기대를 따라가는 것인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지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언제나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림은 망설임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급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놓치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나무는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며 자랍니다. 사람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관찰하는 습관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판단은 깊어지고 감정은 안정되며 삶은 단단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세상을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어떤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은 행복을 묻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더 큰 집을 꿈꾸고, 누군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손에 넣은 사람들조차 오래 행복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은 기쁨은 며칠을 넘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어느새 익숙한 것이 되고 마음은 다시 다른 무엇인가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흔히 말하는 굳은 결심이나 끈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의지는 끝없이 원하는 힘입니다. 살아있는 한, 인간은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배가 부르면 편안함을 원합니다. 편안해지면 즐거움을 원하고, 즐거움을 얻으면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마저 익숙해지면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욕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를수록 더 마시게 되지만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잃을까 봐 불안합니다. 결국 욕망은 만족보다 불안을 더 오래 남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어 밤낮으로 고민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막상 그것을 손에 넣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의지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조금만 더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데 있지 않고 원하는 것이 적어지는 데 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너무 소극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버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욕망을 가진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작은 비판 하나에도 며칠 동안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얻으면 행복하고 칭찬을 잃으면 불행해집니다. 이처럼 욕망은 외부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조용한 사람은 조금씩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밖에서 찾기보다 안에서 찾으려 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고요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처럼 사소한 것에서 만족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숲길을 걷는 순간만큼은 인간의 욕망이 잠시 멈춘다고 보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는 조급함도 사라집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순간을 인간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욕망이 잠잠해진 마음은 놀라울 만큼 평온합니다. 그 평온은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길러낸 힘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유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자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만 내지 않는 것. 자랑하고 싶지만 멈출 수 있는 것. 남과 비교하고 싶지만 비교하지 않는 것. 더 가지려는 마음이 올라와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선택이 인간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우리의 하인이지만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이 자신의 삶을 이끌지 못하도록 거리를 둡니다. 강한 사람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욕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없어도 나는 나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욕망의 파도 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에 비유했습니다. 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욕망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파도가 아니라 키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은 늘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따라갈지 조용히 바라볼지는 결국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일수록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덜 원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모두 가지지 않아도 자신의 삶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자신다운 모습을 마주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상대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분위기에 맞는 말을 고르며 때로는 자신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서로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역할을 살아갑니다. 누군가 앞에서는 밝은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역할이 끝난 뒤 혼자 남은 시간에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진짜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마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미처 끝내지 못한 후회,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불안,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시간이야말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은 고독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결코 편안하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낯설고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만 더 견뎌보면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동안 들리지 않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진정 소중한 것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답을 빨리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용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깊이는 혼자 있는 시간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보았습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만 있으면 자신의 생각보다 타인의 생각이 더 커집니다. 항상 새로운 자극만 찾으면 자신의 마음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 데려옵니다. 숲속의 오래된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는 누구의 박수도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성장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계절을 견디고 비를 맞고 바람을 이겨내며 조금씩 나이테를 늘려갑니다. 멀리서 보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매년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도 그렇습니다.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쉽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 쉽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없어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관계를 필요 때문에 맺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충만하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고독은 세상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없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잠시만 손을 뻗어도 수많은 소식과 영상, 대화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침묵을 견디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요를 선택하는 사람은 더욱 강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시간,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어질수록 나무는 더 높은 하늘을 향해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견딘 사람은 삶의 어떤 폭풍 앞에서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는 듯합니다. 고독은 당신을 비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 채워줍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산속 깊은 곳을 흐르는 강은 자신의 속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돌을 만나면 부딪혀 깨뜨리려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갑니다. 나무 뿌리를 만나면 잠시 방향을 바꿀 뿐 결국에는 다시 자신의 길을 이어갑니다. 멀리서 보면 강은 너무도 유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조차 강물 앞에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강한 것은 부딪히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정도 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솔직함이라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억울하면 따지고, 기분이 상하면 즉시 드러내는 것이 진실한 삶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경계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픔도, 질투도, 실망도 모두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일어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말을 하지? 당장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는 것이다. 이 생각들은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너무 빨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진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의지의 움직임일 뿐이라고. 감정은 파도입니다. 파도는 높게 일어나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본성은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는 바다 위에서 움직일 뿐 바다 전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바다가 아니라 파도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화가 자신의 전부가 되고 순간의 슬픔이 삶 전체가 됩니다. 조용한 사람은 여기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그들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화를 느끼는 자신과 화 자체를 구별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이 말과 나는 화다. 이 말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지도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지나가는 동안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감정의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분노 속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반대로 하루를 지나 다시 생각한 결정은 훨씬 단단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기 위해 말합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싶고, 상대를 설득하고 싶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승리가 과연 진짜 승리인지 물었습니다. 말로 상대를 이겼다고 해서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긴 뒤에도 계속 그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대를 이기고도 며칠 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평온을 지켜낸 사람일까요? 슈조펜하우어는 두 번째 사람이 훨씬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존심을 자신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했습니다. 자존심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합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자신의 가치를 함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자존심은 싸움을 만들지만 자존감은 평화를 만듭니다. 조용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아무 곳에나 쓰지 않습니다. 모든 말에 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오해가 반드시 풀려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사람을 놀랍도록 가볍게 만듭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을 일도 이제는 미소를 짓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였을 말도 이제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결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시간과 정신은 매우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필요한 논쟁과 허영, 끝없는 비교에 자신의 정신을 소비하는 삶을 가장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말 그 일에 쓸 만큼 귀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분노는 줄어들고 비교는 옅어지고 침묵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강한 사람이란 가장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곳에 자신의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강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 그 힘은 눈에 띄지 않지만 어떤 폭풍보다 오래갑니다. 인생의 끝에서 사람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더 많이 말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것을 가장 아쉬워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얻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모두 얻으려 했기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소유. 그 끝없는 추구는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오래도록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목적지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봉우리에 오르면 또 다른 봉우리가 보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곧바로 새로운 목표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며 조금만 더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얻으려 하지 말고 더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가 말한 자유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해도 마음이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삶. 성공이 찾아와도 그것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실패가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삶. 그러한 사람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가장 평온하셨습니까? 무언가를 간신히 얻었던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던 순간이었습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걷던 시간.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오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숨을 고르던 순간. 그 짧은 시간에는 이상하게도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런 순간에 인간이 욕망의 사슬에서 잠시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평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빠르게 달리라고 말합니다. 더 크게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잠시 걸음을 늦추십시오.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과 단지 욕망이 만들어낸 갈증을 구별해 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은 옅어지며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평화는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한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수많은 경험이 있고 수많은 실패를 견딘 시간이 있으며 욕망과 싸우며 얻어낸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침묵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큰 목소리보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분노도 다시 생길 것입니다. 외로움 역시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산이 바람을 막아서 산인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기에 산인 것처럼 사람도 고통이 없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기에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소음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당신은 누군가의 인정 때문에 기뻐하지도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단순해지고 더 깊어지며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고통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희망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일은 비록 쉽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비난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욕망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게 됩니다. 평온. 그리고 그 평온은 시간이 흐를수록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해서 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이 진실을 담는 것은 아니며 모든 승리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욕망과 불안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거창한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잠시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혹시 타인의 시선 때문에 지쳐 있다면 잠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조용함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가장 깊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